16만 마일리지면 2인 스위스 편도 비즈니스 탈 수 있거든요. 소멸기간 5년 남았는데 그 안에 가는 건 너무한 건가요? 스위스 여행 비용은 대략 1,000만 원입니다. 웬만한 동남아를 제가 다 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멀리만 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멀리가 꼭 스위스가 아니어도 발리나 이런 쪽도 괜찮거든요. 일본이나 동남아 쪽은 제가 너무 많이 가봐가지고 그쪽은 좀 안 가고 싶긴 그러면 하죠. 여행에 완전 진심이신 부부인 건가요? 아니요. 일단 여행은 저만 진심이에요. 그럼 제 남편은 돈을 더 모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30대 부부입니다. 10년 동안 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약 16만 마일리지 정도가 있어요. 와, 16만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1,000원에 1마일리지 뭐 이러거든요. 네, 모으는 것도 어렵겠지만 보통 어디 뭐 출장을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해도 네. 그런 거 있죠. 그 LCC의 특가, 초특가 판매해가지고 마일리지 적립 안 되고 포인트 적립 안 되고 그런 거 막 있죠. 이런 것만 골라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마일리지를 어떻게 모으지? 이거는 카드를 쓰시는 거죠. 마일리지 카드를. 마일리지 카드가 아시아나가 1,000원에 1마일리지인가 그렇고 네. 저기 대한항공은 좀 더 좋다고 1,500에 1마일리지.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더 비싼 거죠. 어찌 보면은 마일리지 값이. 와. 근데 이걸 단순히 1,000을 곱하면 한 1억 6천 쓰신 거예요. 1억 6천만 원. 대충 계산해봐도. 10년 동안 모으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1년에 1,600 쓸 수는 있으니까. 카드를 일부러 마일리지 카드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모았다는 거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네. 그런 분이라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행 좋아하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쓰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신혼여행은 이제 몰디브로 가셨고 23년에 사포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결혼 후 해외여행은 이게 다예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해외여행은 이게 다예요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미 해외여행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결혼 4년 차인데 코로나 한번 그리고 신혼여행에다가 네. 삿포로 갔으면 작년만 안 가고 1년마다 간 거죠. 1년에 한 번씩은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예요라는 건 원래 한 1년에 한 두세 번은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가니까 이제 국내 여행으로 1년에 3, 4회씩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에 대해서 뭐 진심인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는 임신 준비로 1년에 1, 2회씩 가고 있습니다. 최근 두 번의 유산 이후 6월에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가 돈 모을 생각으로 5년 안에 스위스를 가자 하고 이번엔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외여행은 삿포로도 사실은 뭐 이렇게 일본에서는 좀 비싸게 가는 그래요? 데인데 왜냐면 뭐 도쿄나 뭐 오사카보다는 어쨌든 뭐 항공료도 비싸고 하니까. 예. 근데 저 정도는 되게 약한 거고 이제 가면 스위스, 몰디브 물가도 비싸고 진짜 악명 높고. 뭐 그 아마 한 최소 한 500에서 1,000 정도는 쓰는 여행들 위주로 가시는. 그러니까 정말 돈 모아서 여행에다가 갖다 쏟는 못 갈 것 같아.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시아나 16만 마일리지가 5년 안에 소멸됩니다. 예전에도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마일리지 소멸되기 전에 간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면요. 저 16만 마일리지는 10년을 저축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10년 저축한 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5년 안 안에 쓰면 쓰면 안 5년 돼. 뒤에 없어져. 네. 그러니까 얘를 써야 되는 거지 이제는. 이게 아예 없었다면 여행을 가도 안 가도 그만인데 이제는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 마일리지가 이코노미로 가는 거는 딱히 의미가 없고 그걸 뭐 이제 퍼스트나 업그레이드해서 간다면서요. 비즈니스로 가면은 확실히 좀 이렇게 유의미하게 네. 그 뭐랄까요 단가가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 마일리지는 비즈니스나 뭐 퍼스트 클래스를 탑니다. 긴 거 갈 때. 근데 일본 비즈니스 탄다고 마일리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 막 10시간, 15시간 가는 거를 타는 거야. 무조건. 일부러 이만큼을 써야 되는구나. 막 파리 가든지 네. 뭐 막 스위스 가든지 막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막 뉴욕 가는 거 네. 탑니다. 마일리지로. 근데 뉴욕 가서 2박 3일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간 김에 또 뉴욕에 가서 어떻게 2박 3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 또 한 6박 7일 아니면 뭐 10박 11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돈인데. 물가가 다 비싼 동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산 짜면 뭐 1,000만 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자, 결혼 초반에 10년 후 해외여행 가기로 약속하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약속 지켜라 네. 이거죠. 그러면 33년경입니다. 네. 최근 다시 이야기하다가 이번 6월에 해외여행이 취소되면서 스위스 가겠다는 약속은 안 하고 10년 후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약속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올해 여행을 안 가면 네. 5년 안에 스위스 가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네. 최근에 다시 얘기해 보니까 그건 약속하지는 않고 그냥 10년 후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네. 2033년에 가면 마일리지가 소멸됩니다. 네. 쓰질 못해요. 이왕 가는 거면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전에 가고 싶습니다. 네. 16만 마일리지면 2인 스위스 편도 비즈니스 탈 수 있거든요. 굳이 마일리지가 소멸하고 33년도에 가는 게 맞을까요? 소멸 기간 5년 남았는데 그 안에 가는 건 너무한 건가요? 소멸되기 전에 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합니다.
합니다. 스위스 여행 비용은 대략 1,000만 원입니다. 부익난 생각이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근데 이거 전화 연결하기 전에 우선 이분들의 상황을 좀 먼저 보여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분들이 또 이제 채팅이 막 난리 날 수 그렇죠. 하지 있으니까. 마라 난리 날 수 있는데. 자, 집은 실거주 주택이 하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5억 3천짜리가 있고 대출이 3억 5천 정도 있으신데 체증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집은 어쨌든 해결은 돼 있는 상태고 저축도 거의 뭐 한 5, 60%는 하시는 분들. 실수령도 한 800 정도 되니까 연봉이 한 1억은 되시는 분들입니다. 차가 스팅어고 K3가 있어요. 차가 차 지금 두 두 대다. 차 두 대인 건 이따 좀 여쭤봐야 되겠네.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없다. 그래서 결혼하고 지금 4년 차인데 한 1억 정도. 그럼 4년에 1억을 모은 거니까 저축도 나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인 거예요. 자,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뭐냐? 역시나 여행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여행의 진심인 거죠. 자, 저축을 400만 원 하고 출산 대비 적금도 들고 있고. 이분은 그러니까 투자는 안 하고 이제 집만 사고. 집만 사고 대출 갚고 딱 그런 식으로 우리 어머니 보는 같은 그런 느낌. 식비 50만 원, TV, OTT, 인터넷 5만 원, 뭐 보험이 좀 많긴 한데 보험 말고는 딱히 뭐 쓰는 것도 별로 없네요. 그렇죠. 교통비도 차 2대 치고는 뭐 20만 원이면 괜찮고 용돈도 둘이 합쳐가지고 30만 원이고 저 90만 원 비정기 지출 대비 90만 원도 그냥 이제 매달 쓰시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자동차 보험 낼 거, 여행 갈 거, 혹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필요할지 몰라서 뭐 경조사 이런 것들을 다 쪼개가지고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적금을 든 게 9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쓰면 그건 또 세이브가 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세이브된 걸로 빚 갚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저거 빼면 한 달에 190 쓰는. 그럼 진짜 착실하게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여행을 가는 거를 제가 막 뭐라고 한 적이 많은데 그거는 이런 것도 쓰고 여행도 가니까 그런 거지. 다 하고 오마카세도 가고 안 쓰고 여행 가는 거는 뭐 아니 쿠팡으로 100만 원 어치 사나 여행 100만 원 갔다 오나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소비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걸 위해서 다른 거를 아끼면 사실 상관은 없죠. 루시라는 분이 임신 전이시니까 아기 낳기 전에 다녀오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라고 하시네요. 아이 낳으면 또 멀데 가기가 당분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아이 낳으면 멀리 가야 뭐 동남아 정도 가는 거지. 아기 데리고 뭐 10시간 비행기 탄다 뭐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괌 가고 이런 것도 쉽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뭐 아이 낳기 전에 간다? 뭐 이거는 나쁘진 않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16만 마일리지를 때문에 비즈니스나 이제 퍼스트 클래스를 타야지만 그게 의미가 있어지니까 무조건 그걸 타려고 너무 비싼 그 유럽 여행이나 미국 여행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생기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를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항공사 용품 구입 가능이라고 다이어리 등등. 비즈니스 탈 수 있는 걸로 다이어리 하나 다 파는 거.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을 보면은 순자산이 한 2억 4천 정도 되시고 뭐 부채가 있긴 하지만 뭐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갚아 나가고 계시니 뭐 크게 문제는 없는 뭐 그런 부부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지금 저 마일리지 하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없었더라면 아예 여행도 안 가셨거나 뭐 저렴한 곳으로 가셨을 텐데 이 마일리지 제가 보니까 스위스 갈 때 이코노미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돈이 돈으로 내려면 한 250에서 300 정도 한 명당? 근데 저 16만으로 그게 2개가 되나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그 마일리지 쓰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표가 별로 없어요. 마일리지는 또 표가 별로 없어서 그 또 비수기 또 이런 거 맞춰가지고 뭔가 우리가 전혀 여행 갈 것 같지 않은 시기에 갑자기 가야 돼 또 막. 왜냐면 추석 이럴 때는 어차피 마일리지도 없어요. 표가 없거든요. 알프스 눈 다 녹고 막 이럴 표가 때. 없고 그러니까 막 이때 왜 가? 막 6박 7일을 할 때 가요. 보통. 그래서 한번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뚱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연은 다 읽어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저축을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저축은 열심히 하고 소비도 잘 안 하시는데 그러면은 돈 모아가지고 여행만 간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네, 소비는. 아니에요. 그 돈, 제가 저축으로 모은 돈은 다 집 사거나 대출 갚을 용도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딱히 뭐 특별히 다른 소비를 잘 하는 건 없는 거네요. 뭐 막 여행 말고는.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집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돈 모으고 이러시는 거죠. 네. 여행은 그 옛날에 뭐 어릴 때 그러니까 뭐 결혼 전에도 이렇게 자주 다니신 거예요? 10년을 이렇게 모았다는 건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 10년 동안 그 카드로는 못 모으고 예전에 삼포 적금이란 게 있었어요. 아, 그 삼성 포인트로 카드가 아니고. 마일리지를 모으는 건데 이게 네. 한 달에 10만 원만 더 투자하면 1년이면은 거의 600, 700 아무튼 마일리지를 엄청나게 많이 모을 수 있어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 그 재테크 개념으로 모았던 거네요. 네, 여행을 가려고 모은 거긴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사연 읽을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 가는 것도 약간 좀 아쉽다는 뉘앙스가 느껴졌는데 실제로 좀 해외여행을 좀 더 많이 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웬만한 동남아를 제가 다 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멀리만 좀 가고 싶어요. 멀리 한 번 정도만 가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뭐. 멀리가 꼭 스위스가 아니어도 저 발리나 이런 쪽도 괜찮거든요. 네네네. 그 정도? 일본이나 동남아 쪽은 제가 너무 많이 가봐가지고 그쪽은 좀 안 가고 싶긴 그러면 하죠. 앞으로도 이제 평생 계속 여행을 막 계속 가고 싶은, 그러니까 여행에 완전 진심이신 부부인 건가요? 아니요, 일단 여행은 저만 진심이에요. 그럼 제 남편은 돈을 더 모으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남편 따라서 같이 돈을 모으자 뭐 이런 마음은 좀 안 드세요? 왜냐면 물론 여행 위주로만 가긴 하지만 여행 비용도 좀 아끼면 어쨌든 저축이 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스위스가 거의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평생의 꿈이다. 네. 그 애기 생기기 전에 그것만 가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평생의 꿈. 그러면은 그거 갔다 오면 이제 돈 좀 모아도 되나요? 남편 말 듣고 네, 같이 안 가도 돼요? 다른 곳? 좀 쉬어도 될까요? 조금은 쉬어도 되죠. 한 몇 년 근데 정도? 아이가 일단 좀 클 때까지는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이게 애매한 게 되게 열심히 잘 모으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또 평생의 소원이라고 한번 하니까. 네. 그러면 남편분도 좀 들어줄 만도 한 것 같긴 해. 왜냐면 돈을 막 못 모으면 솔직히 못 모으면은 뭐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정도 갔다가 이제 앞으로 몇 년간 안 가겠다는 어떤 약속을 한다면. 그럼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 근데 마일리지 없으면 가자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번에 5년 안에 스위스를 다녀와서 네. 그 이후로 5년 동안 해외여행 안 갈 수 있어요? 뭐 그래도 상관없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 네, 그건 상관없어요. 혹시 그 남편한테 말씀해 보셨어요? 그럼 요번에 스위스를 가면 안 간다 난. 10년 동안 스위스 그거 딱 한 번 가고 그 10년 동안에는 나는 해외여행 안 가겠다. 그런 말은 안 해봤어요. 왜냐면은 왜냐면 이게 어찌 보면 취향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뭐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행이 취미인 사람인 거고 뭐 어떤 사람들 게임이 취미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몇 년치를 모아서 간다면 뭐 지금 한 번이 뭐 1,000만 원이지만 사실 뭐 3년, 4년, 5년치 여행비를 모아서 가면 뭐 못 갈 것도 아니고. 또 10년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년에 100만 원 여행 가는 거 몰빵하는 근데 거니까. 마일리지가 있으니까 멀리는 이번 한 번만 가고 싶고 그러니까요. 한 4, 5년 후에는 좀 더 이제 딴 데 가보고 싶긴 하죠. 그땐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 가보고 싶어요. 아이의 정서. 아이는 전혀 그런 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애는 5살 전에 여행을 기억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아이는 뭐 전혀 그런 여행을 기억 못 하기 때문에 뭐 애가 뭐 한 대여섯 살 전에 여행 가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 이런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마일리지를 모으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마일리지가 보통은 다들 같은 마음이겠지만 내가 평생 탈지 안 탈지 모르겠는 그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한번 타보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걸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네. 제 돈 주고 사기는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모이는 포인트 가지고 뭐 효율 좋게 그걸 한번 타보겠다라는 마음인데 저는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내 평생에 그런 경험을 꼭 해야 될까요? 한 번이지만 사실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뭐 이런 거는 네. 뭐 물론 마일리지 모아서 타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원래 그런 걸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사람들이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소득과 자산으로는 그거를 뭐 편안하게 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타지 못하는 거를 내가 한번 체험을 해보려는 거는 그럴 순 있지만. 그럴 순 있지만 그거를 꼭 해야 되냐? 이건 또 별개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마일리지 16만 마일리지 모은 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거가 효율이 좋다고 결국 비즈니스를 타려고 하는 순간 뭐 비즈니스 뭐 한 10시간 경험은 하겠죠. 대신에 뭐 가까운데 2박 3일 안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 멀리 갈 거고 그럼 그것 때문에 돈 한 1,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제가 꼭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저거 그냥 마일리지 샵 같은 데서 뭐 별 의미 없는 것들 막 이렇게 사고 막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
팔리면 너무 아깝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깝긴 한데 그거를 안 아깝게 비즈니스를 탈라니까 유럽이랑 미국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유럽이랑 미국을 가려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여행 비용이. 꼭 유럽, 미국 아니어서 다른 데로 가도 돼요. 그래도 어디 가실 거예요? 뭐 그래도 뭐 발리나 가신다면서요. 근데 발리는 좀 저렴하지 않나요? 발리도 뭐 물론 저렴하게 놀 수도 있는데. 스위스에 비해서는 뭐. 근데 예를 들어 발리에 비즈니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게스트하우스 묵고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 거잖아. 어차피 비즈니스 타러 가는 순간 한번 럭셔리하게 한번 놀고 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일리지가 비즈니스 탈 때는 효율적이지만 다른 전체적인 비용 다 합치고 나면은 엄청난 여행 비용으로 이제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결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네. 내가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내 의사도 중요하고 남편 의사도 중요한데 남편이랑 두 분은 어쨌든 뭐 집을 좀 더 키우거나 뭐 이렇게 돈을 더 모으거나 해가지고 좀 자산을 좀 불리겠다 이런 마음이 좀 강력하신가요? 네, 지금 이사 계획이 있긴 해요. 이사 계획도 있으신데. 그러면은 요 16만 마일리 아깝긴 한데 그래봐야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3,400만 원어치 아닐까요? 이 16만 마일리지의 어떤 가치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를 아깝다고 비즈니스 타는 순간 여행비가 1,000만 원이 깨진다면은 차라리 그거는 뭐 다른 마일리지 쓸 수 있는 걸로 쓰시고 그래요. 여행은 진짜 내가 여유 있게 갈 수 있을 때 진짜 스위스 가가지고 뭐 멋지게 한번 놀고 와도 뭐 2,000만 원 쓰고 와도 상관없는 재산이 됐을 때 그때 가도 되는 게 아닐까. 그렇긴 하네요. 그 3,400이 아까울 수 근데 있는데 아쉽긴 하죠. 아쉽긴 하죠. 당연히 아쉽죠. 아쉽죠. 1,000만 원을 안 쓰고 한 5년 불리면 그걸로 300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마일리지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일리지로 호텔 같은 것도 예약이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뭐 물론 쓸 데가 없다라고 뭐 아시아나게 별로 쓸 데 없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그냥 조금 효율 나쁜 거에 쓰시고 여행은 좀 뒤로 미루셔도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진짜 그 안 가도 되는 여행인데 요 마일리지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억지로 가는 거가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5년 안에 무조건 가야 돼. 뭐 이런 그렇긴 식으로.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생각은 해보되 남편분이 지금 옆에 안 계시겠지만 뭐 남편한테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뚱이님의 어떤 최고의 어떤 그 뭐랄까 소원 같은 거다. 네, 평생의 소원이다. 평생의 소원이다. 그러면은 뭐 한번 가보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한 번 가고 대신에 그 지금부터 10년간 그 스위스 한 번으로 끝내는 거. 그러면은 이제 남편분도 그래. 10년간? 근데 문제가 이게 비즈니스를 한번 타보면요. 좋긴 좋거든. 이제 그 맛이 들려가지고 누워서 가는 게 좋긴 좋거든요. 그럼 다음에 앉아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맨날 냉동 삼겹살 먹다가 저는 한우 근데 비즈니스 먹으면. 타보긴 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뭐 그러면은 굳이 뭐하러 굳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짧은 걸 타봐가지고 아직 길게 타고 길게 싶어서? 타고 싶어서. 어차피 누워서 잘 거잖아요. 아니 근데 잠도 잘 못 자. 왜냐면은 좋아가지고 누워서 막 이렇게 계속 뭐 시켜 먹나요? 영화 보고 이거 뭐 이렇게 뭐 먹으라고도 하고 하니까. 저도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이코노미는 어쨌든 막 그 약간 좁게 가는 약간 그 내가 네. 이렇게 이동하는 느낌이라면 비즈니스는 약간 좀 그때부터 여행을 하는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여행하는 느낌이라서. 그때부터 설레요. 저는 비행기가 제일 고통스러운데. 근데 평생의 소원이라면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 왜냐면 지금 지금 재산이랑 소비 상황을 봤을 때 가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아니요 가면 안 되죠. 그러면 가면 안 돼. 우리 재산과 이런 소비 성향을 봤을 때 가면 안 되는데 네.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시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고 또 다른 여행 줄이고. 10년치 마일리지를 모았으니 그러면 한번 가보긴 하자. 근데 이게 편도라고 했잖아요. 편도로 갔다가 올 때는 이코노미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별로 좋은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발리라든지 뭐 이런 데로 해서 왕복으로 갈 수 있으면 이왕 가는 거 왕복으로 타고 갔다 오는 게 낫죠. 왕복으로 갈 수 있으면 가도 될까요? 아니요. 사실 안 가는 게 제일 맞는데. 좋긴 한데. 안 가는 게 맞는데 올 때 타라는 얘기 있네요. 갈 때 타지 마시고 올 때 타는 게 저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갈 때 타는 게 맞아요. 그래요? 네. 갈 때 타야 돼요. 그러면 여행이 완전 달라져요. 피곤하지가 않아. 딱 공항에 내렸는데 안 피곤해.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요? 근데 돌아올 때는 피곤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그치, 막 한국에 기절해가지고 오니까. 잘 테니까. 어차피 한국 돌아올 때는 피곤해도 되니까 갈 때 타시고요. 기분 좋게 거기서 즐기시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열심히 살자. 네. 애기 키우면서라고 어떤 의지를 다지는 거는 나쁘진 않다. 그리고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저기 결혼 4년 차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마일리지 10년 모았잖아요. 그럼 6년은 내가 모은 거거든. 그렇지. 결혼 전에. 맞잖아. 6년은 내가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남편이랑 같이 모았다기보단 내가 모은 거로 내가 남편 비즈니스 태워주는 거거든요. 이거 다 결혼 전에 제가 먹은 거긴 해요. 결혼하고는 이 카드를 거의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다가 이제 평생의 소원에다가 난 앞으로 한 5년 10년 여행 안 가도 돼 라면은 뚱이 남편님께서는 이건 한번 그냥 그래 우리 와이프 소원도 들어주는 거죠. 왜냐면 뭐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한번 쓰는 거지. 대신 한번 갔다 오셔가지고 또 매년 또 해외여행 한 번씩 가고 그런 거는 안 돼요. 앞으로 그것 좀 안 나요. 이제 다 갔다 왔다. 이제 웬만한 데 다 간 거잖아요. 이제 동남아도 다 투어 하셨다고 그쵸. 했으니까 이제는 한 우리 애 한 10살쯤 되면 그때쯤 돼서 같이 또 여행 가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번에 쓰셔도 괜찮을 건 같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어쨌든 워너비 소원인 동네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괜히 뭐 발리 가도 아쉬울 거 아니에요. 또 그렇지. 스위스 또 가야 또 되잖아요. 갈 거야 그러면. 분명히. 네. 맞죠? 그럼 이번에 스위스 한번 갔다 오시고 깔끔하게 잊어버리는 것도 대신에 다른 데 안 가는 걸로 남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요번에 스위스 가면 그러면 향후 10년 동안은 굵직한 해외여행 안 가겠다. 그리고 남편분도 이걸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두 분이 지금 저축을 되게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 먹습니다. 사실 저축한다는 게 되게 힘들고 지치는 일인데 그거를 남편은 더 해주길 바래요. 저축을 네. 일단 저축은 돈 관리를 제가 해가지고 다 제가 넣거든요. 남편분의 약간 욕심일 수 있다 이거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는 거기 때문에 아내분이 뭐 아예 뭐 못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잘 먹고 계시니까. 한번 갔다 오시고 대신에 이제 좀 쉬세요 여행은. 다른 건 안 가셔야 돼요. 네. 이번에 갔다 와서 이제 한 10년간 아이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시는 게 우리 부부한테 행복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